외신 읽어주는 남자 하루입니다. 오늘 살펴볼 소식은 1월 28일 목요일에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 소개한 다음 소식들인데요. 차례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소식입니다. 1월 28일 CNN에서 보도한 탑 기사인데요. In the Republican Party, the post-Trump era lasted a week. 공화당에서 후기 트럼프 시대가 일주간 지속됐다. Two roads diverged in American politics, and the Republican Party chose the one traveled by disgraced ex-president Donald Trump and QAnon conspiracy theorists. 두 개의 길이 미국 정치에서 갈라졌고, 공화당은 실각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QAnon 음모론자들의 길을 선택했다. 자, 여기서 QAnon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의 온라인 집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급 기밀을 다룬다는 영어식 표현을 Q-clearance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익명을 anonymous라고 합니다. 두 개 합성해서 QAnon, Q-clearance anonymous 합성된 단어입니다. QAnon은 주로 지난 미국 대선에서의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고요. 자, 이 첫 번째 리드 문장에서 조금 비유적인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트럼프가 퇴임한 이후에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이제 지우는 게 아니고 트럼프의 뜻을 계속 따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While pundits ponder the GOP's future and traditionalists hope to change course out of the wreckage left by Trump's insurrection, Washington's power players and state activists have already made their choice. 전문가들이 공화당의 미래를 숙고하고 전통주의자들은 트럼프의 반란에 의해 남겨진 잔해 밖으로 나가기를 희망하는 반면에 워싱턴의 유력 인사들과 주 운동가들은 이미 그들의 결정을 끝내놓았다. Highlighting the former president's lightning-fast rehabilitation, the House Minority Leader Kevin McCarthy will visit Trump in Florida on Thursday after repudiating his own criticism of the incitement of the U.S. Capitol riot. 전 대통령의 전광석화 같은 복귀를 강조하면서 하원 소수당 대표인 케빈 메카시는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선동에 대한 스스로의 비판을 부인한 이후에 화요일에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를 방문할 것이다. 자, 이렇게 CNN에서는 트럼프 이후에도 공화당의 유력 인사들이 친 트럼프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이렇게 트럼프를 아직 붙들고 있는 이유는 많은 수의 트럼프 지지자들을 의식해서라고 분석합니다. 자, 당분간은 트럼프가 공화당 인사들의 힘을 빌려서 미국 정계에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바이든 정부의 기후 특사죠. 존 캐리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제 발언을 했는데 공화당 상원의원이죠. 테드 크루즈가 비난을 한다는 내용의 폭스뉴스 보도입니다. Cruz blasts Kerry for arrogant statement that solar power job is better choice for workers. 크루즈, 태양열 일자리가 노동자들에게 더 좋은 선택이라는 캐리의 발언에 대해 오만한 발언이라고 맹비난하다. Senator Ted Cruz, of Texas, ripped Biden climate czar and former Secretary of State John Kerry on Fox News Primetime Wednesday over what Cruz described as degrading comments about blue-collar workers whose jobs were abruptly cut when President Biden canceled the Keystone XL pipeline permit. 테드 크루즈 텍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바이든을 기후짜르라고 비난했고 바이든이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승인을 취소하면서 일자리가 갑자기 없어진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며 전 국무장관 존 캐리를 수요일 폭스뉴스 프라임타임에서 비난했다. 잠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은요,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송유관을 건설하는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이 프로젝트가 2017년 1월 24일에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추진해서 진행돼 왔었는데 지금까지 지난 2021년 1월 20일 그러니까 바이든 임기 첫날이죠. 첫날에 바이든이 이 승인을 철회했어요. 이에 따라서 연관된 업무를 하던 블루 칼라 노동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게 됐는데요.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장관이었고 현 바이든 정부의 기후 특사를 맡고 있는 존 캐리가 지난 수요일에 백악관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테드 크루즈는 그래서 바이든의 조치에 대해서 기후 짜르는 러시아의 독재자를 짜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이든을 기후 관련한 독재자라고 비난하며 캐리의 발언도 비난한 겁니다. 계속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At a White House press conference earlier Wednesday, Kerry claimed industrial and energy sector workers are victims of a false narrative based in Trump-era economic policy. 지난 수요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캐리는 산업 노동자와 에너지 분야 노동자들이 트럼프 시대 경제 정책에 기반한 잘못된 이야기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They have been fed the notion that somehow dealing with climate is coming at their expense, Kerry said. No, it's not. What is happening to them is happening because of other market forces are already taking place. 캐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노동자들은 기후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그들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개념을 주입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그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다른 시장의 힘이 이미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 다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힐러리 때부터 이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을 환경 파괴를 이유로 반대해 왔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캐리는 송유관 같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자리 말고 태양열 같은 새 시대에 걸맞는 친환경 관련 일자리를 얻는 것이 노동자들에게도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화당 측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송유관 건설 허가를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취소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독재적인 정책이며 캐리의 발언 또한 하룻밤 사이에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항의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공화당 상원의원인 테드 크루즈의 말을 전하며 이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t is not a unifying message and it is not doing the job we should be doing. Fighting for working men and women in this country, said Cruz. 크루즈는 이야기한다. 이것은 통합의 메시지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과는 정반대된 것이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번 주에 그 수치가 약간 내려갔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NBC 뉴스가 전합니다. Weekly national jobless claims fall slightly to 847,000 versus estimates of 875,000. 주간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예측된 87만 5천보다 약간 떨어진 84만 7천을 기록했다. 여기서 National Jobless Claim은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예요. 우리말로는 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라고 합니다. 이 지수는 미국 노동부가 매주 목요일 날 발표하는데요. 계속 볼게요, 기사. The number of Americans filing for first-time unemployment claims fell slightly to 847,000 last week, according to data released Thursday by the Department of Labor. Economists had predicted a total of 875,000 claims for the week ended January 23rd. 노동부에서 목요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초 실업수당을 신청한 미국인의 숫자가 지난주 84만 7천 명으로 약간 줄었다. 경제학자들은 저번 주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87만 5천 명일 것으로 예측했었다. 10 months into the pandemic, the weekly figure, which is a proxy for layoffs,
continues to hover just below 1 million. That's 5 times higher than its pre-pandemic average, though far lower than March peak of 7 million. 팬데믹으로 전환된 지 10주 만에 주간 실업자 수의 대용치로서 사용되는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100만 약간 밑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700만이라는 최고치보다는 훨씬 적지만 팬데믹 이전 평균보다는 5배 높은 것이다. Thanks to COVID-19, there are still 10 million jobs missing for the economy, and there are still 14.5 million people claiming unemployment benefits. People need help, said Don North, chief economist at Euler Hermes North America. Maintaining stimulus spending in particular, income support has been the right thing to do all along, and it still is. 북미 율러 에르메스의 수석 경제학자 단 노스는 말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우리 경제에서는 1천만 일자리가 없어졌고 여전히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1,450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재난지원금과 같은 경기부양 정부 지출을 유지하는 것은 지금까지 효과적인 방법이어 왔으며 여전히 지금도 그렇다. CNN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뉴스예요. 그 24시 뉴스 채널이고, 그리고 두 번째 소개드린 Fox News. CNN은 조금 성향이 민주당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Fox News는 공화당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대표적인 민주당 대표 채널과 공화당 대표 채널을 제가 안내를 해드린 거고요.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MBC는 그 미국의 공중파 방송 중 하나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보는 뉴스 채널이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뭐 전부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상황 어떤지에 관해서 여러분들 좀 학습하고 나아가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고요.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실 수 있게 저희 외신남은 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균형을 이루면서 여러분들 그래도 주요 정보들을 가져가실 수 있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남의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